안녕하세요. 앵커학원 원장 김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가 진행했던 24학년도 예비고1 수학 커리큘럼 안내 설명회를 가졌었죠. 이제 학교 학생들이 배정이 되었으니까요. 오늘 한 번 더 그 요약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그때랑 비슷하게 진행할 거니까요. 그때 못 오셨던 어머님들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네, 학교별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요. 창문여고가 저 혼자 수업하는 건 아니고 저희 학원쌤이 접하면서 3명인데 보통 다른 학원들은 한 분이 다 맡아서 하지만 저희는 이제 자료를 3배수로 만들자. 제가 올해 좀 설득을 했어요. 좀 설득을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모여서 함께 토론하고 의논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공유해서 좀 더 학생들에게 양질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결국 요즘에 보니까 결국 자료 싸움이더라고요. 그 자료를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창문여고는 그만큼 학교 특징이 강하기 때문이죠. 네, 홍보는 빠질 수 없으니까 홍보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작년에 저희 입시 결과고요. 자, 많이 졸업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떠나봅시다. 왜? 이런 건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중요한 거는 작년 내신 결과겠죠. 이번 예비 고2 내신 결과 저희가 작년에 정규 1등을 6명 뽑았거든요. 수학을. 개성고, 신일고, 창문여고, 고대부고, 그 다음에 여운고 2명입니다. 여운고는 이제 만점자가 많기 때문에 4명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수학을 잘 가르쳐서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올해도 한번 자신있게 잘 가르칠 수 있겠다는 말씀을 전달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 내신 4개를 분석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창문여고 시험은 제가 이 동네에 온 지 지금 8년 차인데 8년 동안 거의 바뀐 게 없어요. 항상 수능, 모의고사, 기출 중심입니다. 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어쨌든 수능을 안 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자이스토리예요. 이게 자이스토리인데 자이스토리가 모의고사 변형 문제잖아요. 그림이 똑같아요. 그냥 복붙하신 것 같은데요. 숫자만 바꾸시고. 이거 그냥 그림판으로 지어서 20 적어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알고 계신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서다평이라 했지만 서술형은 하나도 없어요. 다 단다평입니다. 문항수가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해요. 근처에 있는 신일고랑 굉장히 시험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문항수가 많고 서술형이 없고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 약간 난이도 있게 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가을 선생님이 분석해 주신 거예요. 가을 선생님도 이번에 창문여고를 맡으시거든요. 자, 1학기 기말 비슷합니다. 역시나 이 가족권이 모의고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꾸지도 않으신 것 같은데 폭에서 있는 대로 고른 거 배점만 바꾸셨네요. 이 숫자랑 하나의 노하우긴 합니다. 창문여고에서 매년 내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해 고2 3월 왜냐면 고2 3월 모의고사는 1학년 전범위라서 1학년 범위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매년 고2 3월 모의고사에도 출제가 좀 많이 됩니다. 변형을 해서 이런 거 굉장히 큰 노하우로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시겠지만요. 역시나 문항수가 많고요. 똑같네요. 그냥 문항수가 많고 매년 비슷하도 중길로 다 비슷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2학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단원이 1학기에 비해 더 쉽다. 집합명제 얘기하는 겁니다. 집합명제 얘기하는 건데 창문여고 예전이랑 시험 범위가 조금 다르긴 했어요. 예전에는 1학기 때 수상을 반드시 다 끝냈는데 이번에는 도형 이동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 흐름 자체가 비슷하고 어차피 도형 이동 한 단원 2학기 넘어간다 해서 크게 너무 막 바뀌고 이런 건 없거든요. 기존처럼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객관식에서 어려운 문제가 난이도가 좀 많이 내려갔어요. 저는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객관식은 찍어서 맞출 수 있기 때문이죠. 찍어서 맞추면은 학생들이 좀 상대적인 박탈감 좀 들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 낮추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난이도가 좀 낮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다평 7번이 제일 어려웠는데 원의 방정식 문제를 활용한 기출 변형. 그나마 자이스토리에서 좀 변형이 많이 됐다 봐주시면 되고요. 실제 좀 많이 변형됐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이런 문제는 한 번 나올까 말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학기와 같은 문항수지만 시간 부족 현상은 줄어든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집합명제가 있으니까요. 집합명제는 기본적으로 풀이 과정이 짧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 시험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모의고사 기출 30번입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노하우입니다. 이건 고2 3월이죠. 이건 똑같죠. 고2 3월은 똑같은데 이런 집합명제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고3 시험 범위였어요. 고3 수능 시험 범위였기 때문에 그때 기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학년 기출 모의고사만 다 나오는 게 아니고 고2 3월과 고3까지 자료를 변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시험 범위가 완전 달라졌죠. 1학기 때부터 좀 밀렸잖아요. 1학기 때부터 좀 밀려가지고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단원이 함수가 포함되면서 엄청 범위가 기말이 늘었어요.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범위가 많으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특이 현상 말씀드릴게요. 창문여고는 2학기 기말고사 대비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매년 그래요. 창문여고의 펜싱부가 좀 유명한데 펜싱부 대회 시간 좀 맞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중간고사가 모든 학교 지금 거의 제일 늦어요. 2학기 중간고사 항상 제일 늦고요. 어느 정도로 늦냐면 제일 빠르게 치는 학교에 비해서 거의 한 달 늦게 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끝나고 기말이 45일밖에 안 남고 40일 남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말은 범위도 많은데 대비기간 제일 짧았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 체감이 좀 많이 좀 많이 어려웠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뭐 잘하는 애들이야 잘하겠죠. 네. 학교 프린트가 주어진다고 했는데 이례적으로 주어졌다. 아마 학교 수업 시간도 짧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학교 수업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한 45일이면. 근데 이 진도를 다 뽑으려면은 이리저리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프린트 내신 것 같아요. 근데 고2, 고3도 가끔 학교 프린트가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올해 어떻느냐. 올해 어떻느냐. 약간 뻔하죠. 모의고사 유형이 문제이죠. 변형 문제 연습 필요. 저희가 자료를 3배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항수가 많은 편의 속감으로 시간 분배 연습이 필요. 실은 스킬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모의고사 문제들은 거의 다 스킬적으로 풀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정부의 방향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스킬 못 쓰게 하려는데 서술형 없습니다. 앞으로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비슷해요. 너무 약간 분석이 좀 뻔하긴 한데 네, 이 정도는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 유형이 익숙한 학생 당연히 좋을 거고요. 서술형이 약한 학생 좋겠죠. 그리고 문제 푸는 속도가 빠른 친구들이 좋습니다. 문항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이제 1월에 올라가면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걸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자,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중간의 의미, 이게 무엇이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럼 이상하게 이해하실 수 있죠. 왜 시험이 안 중요하냐. 시험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중간고사의 결과가 별로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간고사의 결과가 왜 안 중요하냐면 중간고사 단원은 중3 때랑 거의 겹쳐요. 그러니까 중3 때부터 연습을 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중하위권 애들도 1년 공부를 한 거예요. 중하위권 애들도 1년 공부를 한 거기 때문에 하위권 등급이 굉장히 치고 올라오는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창문력은 좀 덜하기는 해요. 창문력은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좀 덜하긴 한데 개성고 같이 문항수가 적은 학교 같은 경우는 이 등급컷이 좁아지면 한 문제 찍으면 한 등급이 올라요. 근데 하나 실수하면 한 등급이 내려가요. 근데 알고 계시면 두 문제 찍어서 맞출 확률이 25분의 1이라 가지고 실은 꽤 많이 그런 학생들이 나온단 말이죠. 꽤 많이 그런 학생들이 나오는데 그럼 한 반에 그런 학생이 적어도 한 명 나온다 칩시다. 그러면 3등급이었던 AB 학생이 있으면 한 애는 찍어서 2개 맞추고 한 애는 그냥 실수로 멘탈 터져 2개 틀렸다. 그러면 한 애는 1등급 나오고 다른 한 애는 5등급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 실력대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중간고사가. 본인 실력대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핵심은 못 쳐도 상심하지 말고 잘 쳐도 방심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그런 멘탈 케어를 계속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에 사전 연습과 시간 배분은 당연하죠. 중학교 시험에 비해서 훨씬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의 시험을 계속 쳐야 돼요. 이 부분도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부 시간과 학교 활동을 관리하라. 고등학교 하면 즐거운 거예요. 애들이 너무 즐거워서 막 동아리하고 막 난리 나는데 물론 동아리 해야 되죠. 학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너무 집중하다가 학교 공부 시간을 빼앗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과 학교 활동을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밸런스는 말입니다. 꼭 중간고사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기말이 더 중요해요.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간은 딱히 본인 실력대로 잘 안 나오고 핵심은 기말인데요. 핵심은 기말인데 이 기말에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예요. 중간고사를 끝나면 학생들이 기말고사가 쉽게 나도 무조건 등급컷이 내려가거든요. 이유는 다음 3가지가 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면 5월입니다. 5월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에 봄소풍이 있어요. 수학여행도 있을 수 있죠. 네, 눈 감았다 뜨면 6월입니다. 6월이면 학생들이 기말고사 시험 공부에 대해서 이미 망친 거예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3가지. 첫 번째, 다른 과목에 치여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 왜? 다른 과목도 내신이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무조건 기말이 중간보다 어렵습니다. 확통 빼고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무조건 기말이 중간보다 어렵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수학은. 그리고 어려운데 대비기간이 짧아요. 이 대비기간 짧은 거는 놀았으니까 짧았다 그런 거보다는 중간고사는 1년 내내 공부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3 내용이랑 비슷하니까. 물론 기말도 비슷한 내용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다 까먹고 어렵고 그러니까 실은 한 달에 그냥 공부하는 게 끝이라 이거예요. 이런 3가지 3중고에서 굉장히 학생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럼 이거를 극복할 방법은 동기부여 멘탈 케어죠. 이 부분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어머님, 중간고사 끝나고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얘들아, 중간고사 끝나고 너희 하나만 지키면 고3 때까지 무조건 전 과목 등수가 다 오른다. 그게 뭐냐? 수학 시험을 6월 10일에서 15일에 친다고 계획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은 내신이 보통 한 달 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학만 시험 끝나자마자 내신이다. 그래서 한 40일에서 45일을 하고 남은 기간 동안 다른 과목이랑 밸런스를 맞추면서 감을 유지한다. 그래야지 다 같이 오르지.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시험 직전에 정말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애들 빼고는 숙제를 좀 오히려 줄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밸런스 맞추라고.
그것만 잘 지켜도 실은 전체 등급이 많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연습해야 될 건 당연하고요. 기본 문항, 모국 기출, 뭐 어차피 시험 스타일이 그대로기 때문에 나온 약간 뻔하죠. 실수하기 쉬운 문항. 예, 왜냐하면 학교가 어쨌든 기본 문항에 모의고사 문항이 변형해서 나오니까 이 실수하기 쉬운 문항을 틀리면 안 되겠죠. 등급이 많이 갈라지고요. 빠르게 트는 스킬, 그걸 우리가 알려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들끼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뭐 분석을 해서 저희 학원의 특수한 다양한 스킬들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적인 멘탈 관리죠.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뭔가 기본 문항 실수하는 문항 계속 반복해서 완벽하게 만들 거고 학교 시험에 적응할 수 있게 모의 시험, 창문 요구에 맞춘 모의 시험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 모의고사 기출 변형제로 아마 이거 저희가 3배수로 만들 거예요. 작년에도 저 혼자 2배수 만들었거든요. 이 범위에 있는 모든 기출 변형을 올해 다 같이 하면 6배수까지도 힘내봅시다, 선생님. 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이게 이제 이번에 만들어진 3개 반이고 레벨별로 수업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을쌤 반은 중하위에서 중상위권으로 되어 있지만 중하위에서 중상위권이 다 같이 있다는 의미보다는 중하위권을 중상위권으로 올려서 다 같이 중상위권이 돼서 공부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혁쌤은 좀 이따 와서 자기 커리큘럼 직접 설명하실 건데 가을쌤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이제 그 다른 일이 있으셔서 지금 못 오시고 뒤에 영상을 붙일 거예요. 그리고 가을쌤은 워낙 작년에 창문용을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 2학년 예비고 애들이 너무 많이 따르고 있어가지고 올해도 제가 믿고 완전 맡기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세부 커리큘럼은 제 거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얼굴이 나왔습니다. 좀 슬프지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제 수업의 성과, 장점, 관리와 자료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뻔한 것도 있지만 뻔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일단 전체를 읽어봐 주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수업은 일단 통합반입니다. 최상위권 통합반이고요. 저희 학원에 뭐 통합반이 여러 개 있습니다. 통합반이 여러 개 있는데 최상위권 통합반인데 이 반은 1등급을 노리는 반이 아닙니다. 수학 실력 향상에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수학 실력을 향상해야 장기적으로 문제가 안 되고 수학 실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수능 수학 100점을 노리는 반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수학 100점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수능 수학 100점은 지금 받으면은 서울대 공대는 뭐 국어 같으면 좀 어설퍼도 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받기 힘드냐면 재작년 수능 기준, 작년이 더 어렵죠. 재작년 수능 기준 성북, 강북, 현역층 통틀어서 미적분 만점 1명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받기 힘든 거예요. 1000명 단위가 넘는데 거의 다 재수생입니다. 그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들의 실력 향상에 모든 걸 걸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성과만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실력 상승에 목숨을 걸고 있냐면 일단 신일고 애들이 제일 많습니다. 신일고 애들이 제일 많은데 신일고를 예로 들면은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신일고 1등급 1명이었는데 마지막 시험 1학년 2학기 기본고사 1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수학 실력은 모의고사에서 거의 다 보이거든요. 모의고사 1학년 1학기 3월 모의고사 1등급이 이 재원생 중에 40% 정도인데 마지막 11월 모의고사 80%로 늘었고요. 거의 대부분이죠. 만점이 모의고사 만점이 한 명도 없었는데 아까 수능 만점이 정말 받기 힘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월 모의고사 만점 한 명도 없었는데 11월에 5명 나왔습니다. 10%가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수학 실력 향상에 목숨을 걸고 있고 거기에 동기부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 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처음에는 조금 등급 낮아도 되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등급을 올리는 방향으로 할 거고 학생들이 못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따라올 수 있게 때려보겠지만요. 이제 뭐 좀 힘들면은 저랑 항상 상담해서 전반 등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 세부 커리큘럼이고요. 목표는 고등학교 수학 전교 1등 수능 100점이 목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가을쌤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이제 동료 교사로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학생들이 정말 믿고 따르고 결국 동기부여 측면이 제일 크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 동기부여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창문여고 1학년 반을 맡게 된 최가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저는 대학교 학부를 수학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누구보다 수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수학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때 단순하게 개념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수학이 왜 생겼고 그 개념이 왜 태어났는지를 이제 원리를 더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제 꼼꼼하고 쉬운 개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석사는 이제 수학교육학과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수학 전교사 이제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제가 학교에서 4년간 이제 교사로 지냈던 이제 경험을 토대로 철저하게 친구들과 이제 학생들과 함께 내신 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작년에 많은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킬러 문제가 많이 배제된다고 얘기를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 킬러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예전에는 사교육을 통해서 뭔가 이제 스킬을 익히고 그런 이제 어려운 심화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작년부터 교육부에서 이제 킬러 문제라고 하는 내용들이 단순히 그런 스킬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본인이 이제 인지하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영역 안에서 그 확장해서 문제를 푸는 형식의 문제들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학생들이 문제풀이를 암기하거나 이제 어떤 풀었던 경험을 토대로 이제 그냥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였다면 아마 이제 올해부터 계속 이제 공부를 해 나갈 때 점점 이제 시험이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느끼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이해한 문제 개념을 토대로 문제에 어떻게 적용시킬지에 대해서 스스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제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걸 습득하고 본인이 반대로 저처럼 이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수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풀이 과정을 좀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이제 높이는 걸 수업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학습 관리를 어떻게 이제 진행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은 24시간 뭐 혹시라도 제가 잠자는 사이에 뭐 질문이 왔다 하면 제가 보자마자 이제 바로 새벽이라도 답장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카톡을 통해서 이제 개별 이제 질의응답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기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학생들의 이제 개별 복습 상태를 확인하는데 혹시라도 조금 기준에 못 미쳐서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너무 이제 좀 잘해서 조금 더 다른 추가적인 응용 문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학생별로 좀 과제를 좀 다르게 진행하고 있고요. 학부모, 학생, 선생님으로 구성된 이제 그룹 채팅방을 통해서 혹시라도 출결에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연락도 드리고 혹시라도 보충이 필요하거나 따로 이제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카톡방을 통해서 이제 학부모님과 이제 빠른 피드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석을 했을 때에는 영상 보강이 제공이 되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학원에 와서 이제 수업을 들었을 때 혹시라도 다시 듣고 싶거나 하면 제가 이제 영상을 다 제공하기 때문에 복습까지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세부 커리큘럼인데요. 일단은 제 수업은 금요일, 일요일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금요일은 이제 하교한 후에 6시부터 진행을 하는데 이 시간은 조금씩 조정이 될 수 있는 게 10시에 이제 끝나면 학생들이 이제 바로 하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학생들의 이제 하교 시간에 맞춰서 조금 수업 시간을 땡겨서 5시에도 조금 보충을 할 수도 있고 유동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은 9시부터 1시 수업이고요. 오전에 조금 일어나기 이제 힘든 친구들일지라도 이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좀 하루를 시작해야 그 이후도 좀 알차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1시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창문여고 1학년에 이제 내신 목표는 모의고사랑 이제 내신을 같이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2등급 이내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일단은 창문여고 이제 시험 스타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이제 창문여고 1학년을 맡아서 이제 좀 1년 동안 진행해 본 결과 그 전해에도 그랬지만 주로 모의고사 유사 문제를 가지고 오셔서 조금 어렵게 내는 17번, 16번 문제, 그 다음에 서답형 마지막 문제 이렇게 좀 변형해서 내시는 스타일이라서 올해도 아마 비슷할 거라 예상하고 교재는 자이스토리로 진행을 하고요. 재작년에는 이제 원래 학생들이 부교재가 있었기 때문에 부교재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따로 부교재가 없었기 때문에 자이스토리랑 이제 제가 따로 준비한 자체 교재로 이제 수업을 진행했고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창문여고 2학년은 선생님께서 이제 부교재를 또 진행한다고 하셔서 아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부교재가 진행이 된다면 자이스토리에 플러스 이제 학교 부교재까지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수업 시간은 1교시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준 과제 점검하고 이제 피드백, 이제 뭐 틀린 문제 질문을 한다던가 이제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2교시, 3교시에는 자이스토리 교재로 이제 진도를 쭉 진행하고 마지막 4교시에는 복습 테스트라고 적어 놓긴 했는데 매일매일 보는 것은 아니고 매주 한 번씩 정도 이제 좀 텀이 길더라도 2주에 한 번씩 정도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2, 3, 4교시까지 이제 주로 진도를 많이 나가기도 하고 복수 테스트는 주로 한 30분을 넘지 않게끔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2024학년도 창문여고 1학년을 위한 수업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창문여고 이제 시험의 스타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좀 출제된 문제들을 이제 가지고 오셔서 변형하시는 이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이 준비를 열심히 한다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학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이제 3학년까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원에 이번에 오셔서 완전 학생들의 열광을 받고 있는 이지혁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콕 학원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혁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원장님께서 창문여고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어서 제 수업에 대한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소개랑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 다음에 수업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수업에 대한 기타 사항들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처음에 제 간단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수학교육을 전공을 했고요. 대학원에서 수학과 응용수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그 다음에 사립고등학교, 학원 강사 등 다양한 곳에서 지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 강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공간에서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최하위권 학생 혹은 이 최상위권 학생들까지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정말 맞춤형 전달이 제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랑 이제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여러 번 만나보다 보면은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도 이제 모의고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모의고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 수학 공부를 한 것처럼 하면 굉장히 조금 난이도 있는 소위 말해서 준킬러, 킬러 같은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수학 공부 방식이 좀 잘못됐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수학 교육을 전공을 했고 석사학위까지 취득을 했고 지금까지도 수학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저랑 공부를 하면 어디에 가서도 수학 공부는 좀 제대로 하고 있었구나, 개념도 깊게 문제도 조금 어려운 문제도 제대로 풀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타적인 뭐 장점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모든 수업이 수업 시간에는 당연히 필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저는 수학에서 이제 포스트잇 이런 걸 좀 많이 안 좋아해요. 수학은 특히나 수업에 좀 집중을 하고 그 논리가 뭔지를 조금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복습을 위해서 수업의 영상을 모두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해서 학생들이 이제 집에 가서 복습을 하거나 혹은 뭐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게 기억이 안 나면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수업 영상을 당일 혹은 그 다음날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질문이죠. 질문.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과제를 해오면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제가 전부 다 하겠죠. 그 다음에 뭐 학생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다, 그건 뭐 수업 전 혹은 쉬는 시간, 뭐 수업 끝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질문을 다 받는데, 그래도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건 제가 다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습니다. 그럼 받아서 그냥 풀이를 써주냐,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영상을 촬영하거나 혹은 태블릿 같은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전자칠판을 이용해서 뭐 이제 풀이를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질의응답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개념학습을 위한 개념학습 영상을 제공한다 그랬는데, 일단은 제가 창문여고를 맡았지만 그 창문여고 학생들이 모두 똑같이 수학을 공부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개념이 조금 덜 공부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좀 개념은 좀 완벽하게 공부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개념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아까 그 복습을 하기 위해서 제 수업을 다 제공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개념 영상이라는 건 뭐냐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는 개념을 이제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요약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조금 이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항상 주간 테스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항상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올바르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있는 거는 저는 일단은 뭐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뭐 오답 노트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학생들이 오답 혹은 질문을 했던 거를 이제 다 수집을 해 놓습니다. 다 수집을 해서 학생들이 이제 오답 노트를 만든 것도 좋지만, 그 오답에 대한 변형 문제 혹은 뭐 쌍둥이 문제 같은 걸 제공을 해서 학생들이 틀렸던 것도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제공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창문여고의 특징이 뭐 모의고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근데 모의고사 문제다 보면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논리 같은 게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럼 학생들이 이게 제대로 풀고 있는지 확인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좀 난이도 있는 문제 같은 거는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푼 거를 저한테 이제 다 촬영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피드백을 해서 학생들이 잘 풀고 있는지 혹은 잘못된 방식으로 풀고 있진 않은지 제가 이제 꼼꼼하게 과제도 체크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상은 당연히 창문여고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제가 아까 중상위 혹은 이제 상위권까지 이제 반을 이제 뭐 맞는다고 해놨는데 당연히 수업을 처음 할 때는 당연히 개념부터 다시 할 겁니다. 처음 듣는 학생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개념부터 심화 개념, 그 다음에 최상위도 난이도까지 문제 풀이를 할 거고 당연히 수학을 1등급 맞도록 제가 지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신뿐만 아니라 이제 모의고사까지 당연히 모의고사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수업을 제가 지도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은 제가 이제 월요일이랑 수요일이 있는데 월요일은 뭐 이제 한 2시간 정도는 주간 테스트 해설이라고 써놨는데 뭐 이거는 좀 유동적으로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 시간에 과제 피드백, 그 다음에 진도 수업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에는 뭐 온전하게 과제 피드백을 하고 진도 수업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의사항은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마지막에 수업에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 왔으면 좋겠어요. 공부에 의지가 없으면은 좀 하기가 힘든 과목을 굳이 뽑자면 전 수학인 것 같아요. 이제 강제로 시키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도 본인이 수학을 못하지만 그래도 수학을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이제 저와 같이 수업을 하면은 그래도 수학 실력의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약속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과 4월에 뭐 간단하게 커리큘럼을 짜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수업을 하다 보면 항상 이제 유동적으로 변형이 될 텐데 일단은 3월 달에는 이제 뭐 센과 고쟁이라고 적어놨는데 센과 고쟁이가 이제 개념, 뭐 심화 개념, 좀 이제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난이도 있는 문제까지 풀 수 있는 그런 걸 적용하기 좋은 문제집인 것 같아서 일단 3월에 센과 고쟁이라고 적어놨는데 그 다음에 4월에 자이스토리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자이스토리는 4월부터 푸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3월 달에 이 센과 고쟁이를 풀면서 그 진도에 맞게 그 다음에 그 문제 수준에 맞게 제가 이제 선별을 해서 그 단원에 맞도록 이제 과제를 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자, 마이크 좀 제가 뺏어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커학원이고요. 올해도 한번 작년처럼 잘 가르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